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물가로 피서 떠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강과 바다같이 안전 규정이 없는 자연휴양지에서는 수영장보다 심정지가 일어날 확률이 4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이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은 시원한 수영장이라든가 물가로 물놀이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각 장소별로 심정지 발생 시 사망 가능성에 대해 연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사고로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은 상태로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119 구급일지를 살펴보니까 2006년부터 2013년까지 8년 동안 총 1,691명이 사고로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요. 그 사고 장소를 저희가 수영장,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 바다, 마지막으로 강이나 계곡 같은 자연 하천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떤 장소가 더 위험한지를 알아보았습니다. 1,691건의 심정지 사고 중에서 90% 이상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이 아닌 일반 바다나 하천에서 발생했고요. 똑같이 심정지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영장에 빠져서 심정지가 발생한 사람은 살아서 병원에서 퇴원할 확률이 17.5%, 해수욕장은 9.1%로 비교적 높았지만 일반 바다는 4.9%, 일반 자연 하천은 3.3%로 낮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비해서 일반 바다나 자연 하천이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는 경우도 많고 또 심정지로부터 살아날 가능성도 훨씬 낮았다는 결과를 저희가 보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영장이랑 해수욕장에서는 심정지에 걸려도 살아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계곡이나 하천 같은 데에서는 심정지 발생까지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이게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저희가 이런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아무래도 물에 빠진 사람을 바로 목격하기도 쉽고 또 목격한 사람이 119에 좀 더 빨리 신고를 하게 되겠고 또 구급대원이 도착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데 심폐소생술을 그 전에 일반인들이 시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수영장, 해수욕장은 안전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하고 응급처치가 비교적 잘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똑같은 자연휴양지라고 해도 또 안전규정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사이에서도 차이가 좀 났다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연 휴양지인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안전 규정이 있는 곳이고 일반 바다나 자연 하천은 별도의 안전 규정이 없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 바다나 자연 하천과 비교해서 해수욕장에서는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었다고 하더라도 약 3배 정도 생존율이 더 높게 연구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소별 이 생존율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들의 나이라든가 성별 또 거주지별로도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 제 연구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로 장소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나이나 성별과 같은 부분도 2차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비교적 안전한 장소로 나타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20, 30대 이하의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막론하고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남성이었는데요. 특히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은 사람의 90%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주지의 경우에는 세세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대도시인지 여부를 좀 따져보았는데 아무래도 생존율이 높은 수영장 사고가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 특히 남성들이 사고를 많이 당한다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정지 환자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장소에 주목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예. 워낙에 물놀이 사고를 막론하고 심정지 자체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지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면 매년 여름만 되면 TV나 신문에서 물놀이를 즐기던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고
또 이를 구하려던 친구나 부모, 선생님들이 또 같이 이렇게 물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보고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사고를 가만히 보니까 주로 물놀이가 좀 금지되었거나 또는 안전규정이 별도로 없는 저수지, 강, 계곡 등에서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장소에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안전 규정에 대해서 방금 짚어주셨는데 우리가 흔히 안전 규정 얘기는 많이 듣지만 정작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법적으로 안전관리 요원을 좀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분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본적인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받아야 합니다. 일반 바다나 자연 하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물놀이를 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나 응급처치에 적합한 인력이나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당장 눈앞에서 누군가가 이제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안전요원도 없고 튜브 등의 장비도 없다면 보고 있는 일반인이 이제 구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분은 훈련을 받으신 분이 아니니까 같이 변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가 늦어지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일단 물에 빠져서 심장이 멎어버리면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기 전에 물에서 구해내서 호흡을 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 없이 살게 되는데요. 물에서 우리가 꺼냈을 때 희생자가 심장이 이미 멎어버린 상태라면 현장이나 병원에서 아무리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일단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 전에 구조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물에서 안전하게 꺼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연구에서 가장 치료 결과가 좋은 장소였던 수영장이라고 하더라도 살아서 병원에서 퇴원하는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물놀이 사고가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 자체가 좀 주의를 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휴양지 자체도 어느 정도 조치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까요? 네, 자연 휴양지 자체에 대한 어떤 시설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로서는 역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의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은 안전 규정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될 것이고 물놀이를 하기에 위험한 장소는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경고 안내문을 설치한다거나 담장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그런 조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여름에 안전수칙 꼭 지키고 확인하셔서 아주 시원하고 즐겁고 또 행복한 여름 휴가를 보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의학과 정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